위스콘신주 레신 카운티, 오늘 아주 이게 가장 뜨거운 빅 뉴스였습니다. 위스콘신주에 지금 이제 이 부정선거 의혹이 여러 곳에서 제기가 되어져 있고, 위스콘신주 의회에서 소환장들을 여기저기에다가 지금 많이 냈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곳이 바로 레신이라는 곳인데, 이 소환장과 관계없이요, 요번에 이 레신에서 나온 이 보고 내용은 보안관실에서 직접 수사한 내용입니다. 레신 카운티의 보안관들이 직접 수사를 했는데, 수사 결과 부정선거 흔적이 분명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제목에 저희가 다루는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을 다 깨놨다, 산산조각 내놨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주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위스콘신 주의 선거관리위원회. 이 카운티 레벨이 아니라 아예 주 국무부실 주 차원에서 아예 선거법을 다 어기고 지금 일을 진행을 했다. 그것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토퍼 슈멀링 이분인데요. 크리스토퍼 슈멀링은 이제 보안관이고요. 그 카운티의 보안관이고, 이분이 이제 레신 카운티하고 위스콘신 주 전역에서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이거 그래서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오늘 나온 발표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선거법규는 위스콘신 주 선거관리위원회, 저희가 줄여서 WEC라고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이 WEC에 의해서 깨졌을 뿐만이 아니라 산산조각 났다. 위스콘신 주에 있는 모든 요양시설 직원들은 WEC에 의해서 선거법을 따르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양원이 어떤 곳인지 알죠? 널싱홈. 그러니까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이 노후에 지내는 그 요양원의 직원들한테 선거법 지킬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처음에 시작이 됐느냐? 요양원에 어머니를 보냈었던 한 딸에게서 이 보안관실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접수된 거는 11월 20일쯤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난 뒤죠. 이 딸 이름이 주디인데, 이 주디가 마이보트라고 해가지고요. 온라인에 들어가면 내 유권자 등록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뭐 이런 온라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각 주마다 다 있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았더니 어머니가 투표한 거로 돼 있더라 이거죠. 이상하다. 왜 이상하냐면 어머니는 작년 10월 9일 날 돌아가셨는데 작년 선거는 11월 3일 날 했는데 어떻게 투표를 했지? 이게 이상해진 겁니다. 더더군다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심지어는 이제 그 인지장애 정도까지, 그러니까 뭐 사람도 못 알아볼 정도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으셨는데 거기에다가 안경도 깨져 있었답니다. 안경도 깨져 있었고 눈도 좋지 않아가지고 눈이 잘 보이지도 않는 분이고, 누가 누군지 구분도 잘 못하는 인지장애까지 앓으셨던 분이 어떻게 투표를 했는가? 했다면 이제 부재자 투표를 했을 텐데, 왜냐하면은 11월 3일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10월 9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부재자 투표하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건강 상태가 그런 분이 어떻게 투표를 했겠느냐?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보안관실에다가 신고를 한 것이고요. 이분 수상하다라고. 그래서 보안관실에서 조사를 해본 겁니다. 이분이 있었던 요양원을 직접 찾아갑니다. 리치우드라는 요양원인데, 이 리치우드 요양원에 갔더니 이 요양원에서 42명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투표한 것으로 작년 대선 때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42명의 투표한 사람들 중에서 8명은 적어도 8명은 그 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투표하실 수가 없을 텐데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직접 찾아가서 가족들하고 다 만난 겁니다. 이분이 만나러 다녔습니다. 이분 경사인데 마이클 루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도 잘 아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직접 다 찾아 돌아다닌 겁니다. 돌아다녀가지고 가족들을 면담을 다 해봤더니 42명의 가족들 중에서 8명의 가족들은 우리 아버지는 혹은 우리 어머니는 투표하실 수가 없을 텐데 도저히 건강이 그렇게 안 될 텐데요 라고 답변을 했더라는 것이죠. 이거 봐라, 진짜 이상하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래서 이제
리치우드 요양원의 사무총장, 이제 운영자죠. 운영하는 분들 만나서 직접 이제 면담을 하고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리치우드 요양원 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분명하게 자기네들은 허락을 받았다. 무슨 허락을 받았느냐?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투표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요양원의 직원들이 도와줘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주디가 질문을 합니다. 아니, 안경도 깨져 있고 눈도 잘 보이지 않는데 할머니가 그걸 어떻게 알고 그걸 했겠느냐. 그때 직원들이 도와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직원들은 뭘 도와주냐? 그러니까 인지장애가 있다라는 거는 사람을 못 알아본다는 얘기니까 거의 이제 치매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근데 어떻게 알고 투표하느냐? 그랬더니 이 양로원에 사는 이야기가 직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물어봐가지고, 예? 아니, 그 예전에 누구 투표했었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렇게 물어봐서, 과거에 민주당 투표를 했구나. 그러면은 민주당을 쭉 찍어주고, 옛날에 공화당 투표했었던 분이구나. 그러면 공화당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차라리 투표를 안 했어야죠. 그럴 지경이면, 투표라는 게 뭡니까?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찍어야지 그게 온전한 투표지. 예? 여기 주디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요, 딸내미가, 예. 아니,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 직원이 물어봤을 때 지금 대통령이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 그러면은, 이 할머니는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길 원하는구나. 그리고 민주당을 다 찍어줬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양원 직원한테, 요양원 관리자한테 물어보죠. 그랬더니 요양원 관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yes.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갑자기 지금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정말. 이 슈멀링 보안관은, 위스콘신 주의 주 법무장관 조시 카울한테 즉시 수사를 해달라.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건 반드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위스콘신 주에서 이것이 리치우드라는 그 요양원 한 군데에서만 이 일이 벌어졌을 리가 없다. 실제로 추적을 다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위스콘신 주 전체에 있는 모든 요양원에다가 다 똑같은 내용의 지침을 하달을 했다. 근데 이 지침이 위스콘신 주 법을 위반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선거법 어기는 내용이라 이겁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자면요. 이게 오늘 그 레신 카운티 보안관이 그동안 수사를 접수하기 시작해서 그동안의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일지를 시간대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표입니다. 이 표를 보면은 언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하고 무엇을 확인하고 이 법을 어겼다, 주법을 어겼다, 연방법을 어겼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법들을 어겼다라는 걸 어떻게 확인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정리해 놓은 겁니다. 법을 어긴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다 누가 이렇게 일을 망가뜨려 놨느냐? 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일을 망가뜨려 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안관이 하는 이야기가 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완전히 다 산산조각 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각한 거죠. 위스콘신주는 주의회는 상원, 하원 전부 다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행정부, 주지사하고 주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은 지금 민주당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직접 집행하는 것은 국무부죠. 주 국무부에서 선거를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통과를 하에서 민주당원들 통과를 하에서 선거가 집행이 됐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선거를 이런 식으로 치러야 하는 것이다라고 규칙을 만들어서 법을 만드는 것은 의회에서 하는 일이죠. 주의회에서. 그러니까 공화당원들이 그 법을 만들었을 겁니다. 만들어 놓은 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네 마음대로 일을 집행을 했던 흔적들이 이번에 수사 과정 중에 다 나온 겁니다. 뭐 전부 다 나온 건 아니겠죠. 지금 감춰져 있는 것들이 더 많겠죠. 또 결국에는 이거는 대대적인 수사가 필요한 것이고 위스콘신 주는 완전히 싹 다까지 뒤집어 봐야 될 필요가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발표가 나온 것에 대해서 존
페로우라는 이 위스콘신주 공화당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거 무결성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오늘 레신 카운티 보안관들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표해야 된다. 주법을 위반하기로 한 WEC, 그러니까 위스콘신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택이 양로원의 취약한 시민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로 이어졌다는 것은 끔찍한 것이다. 민주당, 법무부, 주류 언론이 선거 청렴성에 대한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이다. 진짜 심각한 문제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법을 왜 만듭니까? 만들어 놓은 법대로 왜 안 합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합니까? 이러니까 무슨 뭐 자기네들이 선거관리위원회니까 우리가 새 칙 만들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집행하면 된다 이런 헛소리들을 막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법을 어겨놓고도 당당하게 우리 그래도 돼 뭐 이런 식으로. 란 존슨 위스콘신주의 연방상원의원 란 존슨 의원이 오늘 트위터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랩 보고서에 이어서 슈멀링 보안관이 오늘 폭로한 내용은 2020년 대선 사기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 주의회는 혐의에 대해서 완전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시간, 자원 및 선거 관리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인지 기능이 저하된 노인 거주자를 선거 사기에 사용하는 것은 비난받을 만하며 모든 위스콘신주와 미국인들이 우려해야 할 일이다. 민주당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 수준 낮은 짓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그들이 기꺼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위스콘신주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저는 타주에서도 다른 주에서도 전국적으로 분명히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트위터에 보시면은 여기저기에서 종종 접하게 되는 문장이 뭐가 있냐면은요. 이래서 우편 투표로 대통령 뽑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여기저기 가끔씩 나옵니다. 이래서 우편 투표로 대통령 뽑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조기 투표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선거 당일 하루 딱. 물론 이제 뭐 군인이라든가 해외에 뭐 출장에 나가 있다라든가 뭐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부재자 투표라는 것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부재자 투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은 조기 투표하고는 또 얘기가 다른 거죠. 부재자 투표는 부재자 투표대로 하고 조기 투표, 뭐 메일 박스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벨롯 박스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드라이브 스루 보트 이런 거는 개나 줘버리고 이제 진짜 선거 당일날 딱 하루 투표 딱 하고 그날 저녁에 선거 시간 마감되면 그거로 끝. 바로 그 자리에서 개봉. 아주 심플하게 투표를 하는 것이 안전한 것인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편 투표라는 것을 전 국민에게 다 하겠다고 막 난리를 치고 우편 투표를 그러면 하는 거 봤더니 우편 투표를 한다라는 명목하에 이상한 벨럿 하베스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요양원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속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투표용지 만들어서 서로 막 한 장에 100불씩 받고 팔고 투표용지 거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게 해서는 안 된다. 두 번 다시 절대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